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금요일장의 하락을 좀 뒤로 하고 네. 이제 국내장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닥게 만족스럽지 않은 네. 그런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에 안 차세요? 성에 안 차요. 코스닥 이게 뭡니까? 더 가야지 이게. 네. 그런데 오늘은 뚜렷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지금 네. 조기 대선 시작이 됐어요.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이미 돼서 대단한데요.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거기에 약간 바뀌어버린 한덕수, 안철수, 네. 한동훈까지 다 다양합니다. 오늘 네. 종목 보다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하면은 거의 다. 테마주예요. 그러게요. 이것도 테마주였어. 이것도 테마주야.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또 6월에 우리가 또 큰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주도주들이 힘을 못 쓸 때 네, 이럴 때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목 발굴 시급합니다. 시급하죠. 네, 요것도 따라가자니 간이 조그마해져가지고 이건 또 안 되고. 제 맘이 그 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 돌죠 그냥.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종목 발굴을 해야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다고요. 저희가 네. 도와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1시간 반 동안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저평가 우량주 미리 좀 사둘 것들 어떤 게 있고 내 종목은 과연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할지 버려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02-325-8200번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매수가, 비중 보유비중.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 어떻게들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주말을 지내고 월요병도 있고, 네, 네. 시장은 보니까 완전히 쏠려버렸고, 나는 포트 보니까 또 외톨이 신세 같고, 이러면 또 이제 기운 쭉 빠지시거든요. 기운은 네. 빠지지만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그냥 오늘도 약간 이렇게 좀 지나가는구나. 약간 네. 이렇게 덤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수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 온 거 대세를 쫓아가서 수익을 내는 법도 있지만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밤에 잠 잘 오고 네, 이불 하이킥도 안 하고 네, 이런 것도 수익 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밤에 정신승리이자. 몇 번을 참니까 네. 도대체. 그러니까. 자, 우리 채팅창에서는 음료를 지금 네. 점심 이후에 이모티콘으로 음료 배달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홍차, 뭐 허니 꿀차, 꿀차 좋다. 곰부차, 이건 그 밀크티다, 밀크티. 타피오카가 안에 조그맣게 예, 보여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슈팅스타님 저랑 좋아요. 취향이 비슷하신가 보다. 그렇습니다. 뜨아도 있다. 뜨아는 요즘 좀 그렇고. 뜨거운 정도? 커피, 뜨거운 커피. 저는 무조건 뜨거운 커피.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 주세요 이러면 진짜 창피하거든요. 뜨거운 주세요. 뜨거운 주세요. 해본 적 있죠? 차가운 주세요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옆에서 고개를 떨구면서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지금 딱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랑 수다 떨기 딱 좋은 타임이죠. 그러겠습니다. 네. 네. 졸지 마시고요. 네. 저희하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쭉 한번 랭킹을 뽑아온 그래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앞서 이미 그 오프닝 멘트에 우리 김수경 앵커의 모든 답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요?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키워드 뭡니까? 네. 우선 정책입니다. 우선 정책.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 인물보다는 그래도 정책을 봐야 한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의 정책이냐도 중요하지.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강도도 거기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보여주시죠. 뭘까요? 자, 차기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정책 분야 순위. 사실 뭐였어요? 이게요. 이 5개가 1위부터 5위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 1위가 너무 쉬워요. 먹고 사는 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1위 저거네요 라고 김조영의 거 얘기할 거기 때문에 2위부터 6위를 한번 맞추는 걸로. 똑똑해졌는데? 똑똑해졌어. 요 정도의 변주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딱 보면 좀 헷갈려요. 2위부터 네. 2위가. 외교나 경제 활성화. 저거 높을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만 모르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맨날 좀 얘기를 했었던 네. 우리의 우리 삶의 지금 가장 중심 중에 하나 저출산과 저출산. 인구 감소. 이거 진짜 시급한 것 같은데. 저출산. 정말 시급합니다. 예, 그리고 공정사회 사법개혁. 요거는 뭐 이제 요번 시기에 들어서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죽어도 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청년 중요하죠. 이것도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2030. 정책. 2030 저거밖에 생각이 없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이것도 해가 되긴 해야 돼. 그렇습니다. 지방 내려가면은 네. 너무 썰렁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뭐, 하게 뭉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10위까지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쭉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네. 안타깝게도,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메이저가 안 움직이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거든요. 뭔데요? 이 5위 안에 들어야 돼요.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 그러니까 그 섹터가 네. 이 안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가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시켜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현황 파악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또 여기를 갖고 와 봤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건 그거고, 여러분은 2위부터 6위를 맞추시는데, 네. 6위부터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오늘 아주 테마주가 또 시장을 도배하고 있어가지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문제도 관련된 걸로 내봤거든요. 전문가님은 뭐가 가장 급하다고 보세요? 정책적으로. 네. 글쎄요, 정책적으로 제일 급한 거는 외교 경제 활성화가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문제들은 좀 연관성이 깊은데 경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 저출산 인구 감소라든지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은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먹거리 자체가 부족한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1등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해결돼야지 코스피가 5천을 가죠. 그러니까. 일단 3천 갔다가 일단 5천까지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님 네. 벌써 정책을 봐도 이 경제적인 가장 근본 원리부터 들어가서 크게 파고드는 보시고. 거죠. 네. 그렇게 해보면은 종목도 뭘 찾아야 되는지 딱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참고로 2위부터 6위는 거의 그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막상막하구나요. 최고로 어렵게 한번 내본 겁니다. 예, 네, 어쨌든. 맞춰볼게요. 자, 우리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또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사랑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떡해. 왜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대상포진 때문에 회사 못 가고 누워있대요. 이 와중에도 종목 진단을 신청하신 정신력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정성껏 한번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SY. 가 되겠습니다. 자, SY 같은 경우에는 오늘 4.2% 그야말로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네.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3,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 구간입니다. 다행히. 근데 오늘 거의 갭상승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10%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SY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오늘이라도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SY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 사셨다고 봅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뷰로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SY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가격에 딱 매수를 하셨고, 또 이제 스윙 정도의 시점, 한 1, 2주 정도의 거래일 정도를 두고 거래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정책주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조립식 주택이 있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SY인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해서 대선 본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지율 1등 후보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잘 상승을 또 해주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우크라 재건 테마에도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근데 사실 우크라 재건 테마는 실제로 그럼 우크라 재건에 투입될까요는 과한 기대감이고요. 그러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때 적절한 주가 퍼포먼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때 매도하기 좋은 전략이거든요. 실제 효용까지 느끼기에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죠. 정책주들 오늘 상한가들 쭉쭉쭉 들어가는 것만 봐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역 속에 있는 종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제 화해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죠. 게다가 좀 가시권 안에 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좀 더 잘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잘 잡으셨고, SY가 뭐 종목 자체가 문제 있는 종목은 전혀 아닌데 테마색이 진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죠. 이런 종목들은 내려올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려올 때 적당하게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올라가도 수익권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전 이거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4,250원 구간 정도가 이제 단기 저항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1, 2주 거래일 정도를 예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축하되 한 4,250원 정도 가격이 오면은 전량 익절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첫 종목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좋은 매매였다. 그리고 수익 관점에서 1, 2주 보시고 정책 관련주, 재건 관련주 사이에 교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SY 같은 종류의 종목들은 내려올 때 잡아야 된다라는 투자 힌트까지 익절하실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렸으니까 잘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주말들을 잘 보내고 오셨나 제가 보고 있는데 이틀 동안 시체놀이 하셨다고 저희 김근호 전문가님과 함께 집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사슴님께서. 네. 시체놀이라. 시체놀이라. 그러면 부럽다. 시간이 되게 안 가요. 아니 근데 자기 취향 따라서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지 또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 해소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선천적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 후천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자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다 나름의 방법으로 어쨌든 피로를 푸시면 되니까. 권혜은 뭐 하셨을까요? 주말에? 우선은 오랜만에 평소에는 무조건 8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모닝쇼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건 있지만 주말에도 8시 일어나는데 부지런하다. 제가 일어나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아이가 일어나서 일어난 건데 웬일이야. 1시간을 더 자는 거예요. 9시까지. 토요일 날 아침에. 어머나 이뻐라. 너무 이쁜 거야 진짜. 막 스킨십 해주고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해서 그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끝도 좀 아름다웠어요. 그날의 끝도. 아니지 이제부터 지옥 시작. 이제 지금 시작되죠. 오전부터 1시간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지? 더 자잖아? 에너지가 더 충분해. 그걸 몰랐죠. 그러면은 그걸 몰랐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깨워야 돼. 일어나 정신 차려 얘야 이러면서 하던 대로 살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좋았습니다. 주말 요가도 쉽지 않으셨군요. 우리 또 김수영 앵커 안 하겠습니까? 뭐 저는 입 아프죠 말하면. 그렇죠. 다양하게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부부신 분 저희 사수님이 주말 부부시구나. 주말 부부? 그래서 시체놀이 가능하셨나? 아이고. 다 주말 부부 부러워하시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는 달 분들도 여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아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맨날 봐도 아쉬운데 이상하네. 주변에서 희한하네.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리액션들을 많이 읽었어요. 네,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마야 돼요. 네, 사수님 안부인께서 남편분이시겠죠? 네, 보지 않으셔야 될 텐데. 어쨌든 심통한 표정을 짓고 말씀하셔야 알아서 됩니다. 잘 하실 거예요. 아휴, 진짜 이러면서. 예지 앵커가 뭐라도 이렇게 달고 있는데 결혼이란 어떤 걸까요? 해봐야 알지 뭐 얘기해주면 해봐야 뭐예요. 알지. 사이다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이다를 계속 설명해봤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해 보시기를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좋아요. SSH님 CNC 인터내셔널 올려주셨네요. 매수가 42,000원이시고 5% 비중입니다. 대응 방법을 문의 주셨는데 그 말인즉슨 저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좀 아쉬워요. 23% 넘게 급등을 하는데 그래도 손실권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럴 바에 나오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승의 의미가 있다면은요, 이 추세를 좀 끌고 간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책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방금 이제 수경 앵커님께서 좀 아쉽다, 올라가다 말아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NC 인터는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안 좋았어요.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왜 상승으로의 반응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지금 화장품도 지금 어제 자료에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 데이터, 수출 데이터 나왔죠. 괜찮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향에 많이 의존되어져 있던 화장품들이 서서히 이제 다른 국가에도 증가폭이
가시권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CNC 인턴은 ODM 회사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애들인데 주요 제품들이 이제 립밤이나 립스틱, 립글로즈, 립 틴트처럼 이제 입술에 바르는 또 추가로 이제 색조 화장품 라인의 매출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기업들 보면 다 미국향이에요. 실리콘2, APR. VAT 같은 종목들 보면 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애들인데 그럼 미국 비중이 높은 생산은 누가 하고 있냐 하면 CNC 인턴은 안 합니다.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국내 매출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향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미국향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어느 정도 파일을 차지하고 있느냐 또 런칭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산 라인에 런칭되어져 있는 플랫폼들이 브랜드들과 플랫폼들이 어디를 타겟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객사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미국향 좋은데 이 다음 순서로 이외의 캐파가 커지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CNC 인턴은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들고 가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4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슬 고생 끝날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다른 것도 좀 보자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랭킹쇼 통해서 화장품 기업들 먼저 출발한 애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후발 형식으로 해서 다음 캐파가 커지고 있는 쪽을 좀 보셔라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쪽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C 인턴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지금은 뭐 문제가 될 건 없고 잘 기다리는 영역으로 두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응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 경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죠.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끝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도달하게 되는 시기가 한 7월 정도부터 올 겁니다. 그러면 중국향 화장품 브랜드들을 CNC 인터가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좀 지금 당장엔 1분기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입장에서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으나 저는 사실 반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바닥 찍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지금은 좀 끌고 가는 영역으로 두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한 5만 원 정도 레벨까지는 그냥 두셔도 되겠다라고 보고 이 5만 원 레벨까지 왔는데 화장품주들이 이제 주도주격으로 올라와요.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한 방산조선 정도의 레벨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면 가능성도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작년 3월, 4월에 화장품이 그랬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면은 좀 더 끌고 가 볼 법도 하니까 이런 지점은 대응의 지점으로 두시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레벨을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여기서 더 시세몰이 한다면은 더 조금 앞자리도 더 볼 수도 있겠고. 사셨던 가격에서 앞자리 네. 바뀌었을 때까지 한번 목표가 두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노노.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익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랭킹쇼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대통령이 우선해야 될 정책 분야 순위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오늘. 보여주시죠. 네. 뭐예요? 청년 일자리 정책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28%로 일자리 관련해서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게 조금 좀 의외였었어요. 이건 이제 20, 30대가 집중되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20, 30대의 표심도 굉장히 스윙보트이기 때문에 한 표가 중요하지. 한 표 중요하기 30대 때문에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정책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거 참 못해 보면은 정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기업하고 잘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네네네. 잘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드네요. 다시 취업할 때 그 희땡 시간이 또 떠오르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취업. 네.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는 되나요, 그게 쉽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다들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우리 때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높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걸 계속 보면 당연히 이건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회적인 가치는 그냥 일하다 보면서 자기가 생겨지는 거라서 우선은 일부터 하자. 그리고 한 1, 2년씩 일해봐야지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또 하는 의욕이 뿜뿜이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럼 보면서. 선순환이죠. 네. 했는데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뽑는 데가 없어. 얼마나 눈물 나요. 그러니까. 진짜. 예.
박사 막 이렇게 해도 자리가 없다는 데 하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들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고학력자 넣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박사급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네. 그럼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 실무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겠다. 그쵸, 그쵸. 그런 경쟁력 네. 이런 게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시 구간대 네. 정보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면서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테마주를 이기고 새내기주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로키드 헬스케어가 1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AI 기반의 재생치료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또 동물 실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최근 이 미국 FDA의 행보에 힘입어서 오늘장에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11,000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18,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내려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최종 무산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또 매년 4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장에 또 주가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만 원 선을 향해 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2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정치 테마주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정책과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위에는 폴라리스 AI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는 현재 구간에 두 자릿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5위에 들어와 있는 에르코스는 저출산 정책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장에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7위에는 마음 A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 내 탄력보다는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2%대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9위에 들어와 있는 한국정보인증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에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위에는 또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디램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메모리 시장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업황 반전을 시도하면서 삼성전자도 오늘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 초반보다 탄력을 키워가면서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5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SK하이닉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장의 반도체 투톱입니다. SK하이닉스는 특히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의 개막을 앞두고 기대감도 덩달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9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새내기주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원일 TNI가 6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신규 상장 첫날에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새내기주지만 오늘은 다소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일 TNI가 8%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33,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10위에 들어와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역시 5%대 파란불을 켜내면서 오늘장에는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한미반도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장에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82,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로 내려와 보면 엑스페릭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김문수 후보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을 강조한 점이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엑스페릭스도 오늘장에 5,000원 선으로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26%의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SY 스틸텍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재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위해서 직접 대화를 제시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화 제안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SY스틸텍도 16%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로 내려와 보면 한국선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계 은퇴 선언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17%의 뚜렷한 반등이 이어지면서 4,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5위로 넘어와 보면 LK 삼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이스X가 우주선의 발사 횟수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 우주항공도 포함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까지 나흘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두 자릿수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2,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위에는 화장품주로 분류되는 실리콘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5거래일 만에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3%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4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하나오션 들어와 있는데요. 조선방산 종목도 오늘 다소 쉬어가면서 하나오션은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특히 3%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7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다양한 정치 테마주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18위에 들어와 있는 포바이포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0%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7위에 들어와 있는 이스트에이드도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현재 구간에 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오늘 순위권에는 하나오션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 그동안에는 연일 강세를 보인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오늘 장에는 조선방산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는 만큼 대비되는 방산주가 쉬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팔고 싶어도 참아라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지대로 인식이 좋은 되었는데 섹터죠. 참으세요. 안 됩니다. 근데 참으면 안 흔들려요. 됩니다. 옆에서 막 가는데. 이거 팔랑거리는데 정책주 막 움직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갈 만큼 갔나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쁜 모멘텀이 없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조선 그리고 방산 네. 참 괜찮은 종목들인데. 조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보유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익절에다 잠깐 다른데 잠깐 들렸다 다시 올지 어떤 전략이 유효합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서 샀는가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내 밑에서 잡고 지금까지 잘 홀딩해 오셨으면은 아마 오늘 변동성은 거의 티도 안 나실 거예요. 실제로 현대로템 정도만 노이즈가 좀 껴있기 때문에 크게 좀 내려가가지고 변화폭이 좀 있는 거고 다른 조선방사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계좌 안에서 변동폭도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둬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올라와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건데 저는 어떻게 의견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좀 둬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없는 분들이 또 사고 싶어지는 이런 구도로 가는데 없는 분들 채우시려면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 메리트는 뭐 개별 종목별로 좀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한데 이제 이미 조선방사는 한 번씩 다 접하셨고 수익 실현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영역으로 두고 물론 들고 있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샀으면은 당연히 내비둬야 되는 영역으로 둬야 되는. 추가로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으로도 많이 턴어라운드가 됐지만 아직 기대감보다 실적이 올라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기대감은 훨씬 더 커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멀티플 계산도 가끔 이야기 드리는데 12개월 선행폭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50배 정도 라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적이 올라오든지 밸류를 맞추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런 구조를 보려면은 사실 가능성으로는 당연히 실적이 올라오는 폭이 더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재료가 또 소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다시 주가가 또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오늘 같은 조정
그러니까 좀 단편적인 조정이죠. 그러니까 섹터 순환매가 도니까 나오는 건데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된다라고 의견을 좀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고 고가권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비중 많이 들어갔으면 비중을 좀 쳐내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격권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완성 조선이 있고 기자재들이 있고 기자재 중에 마진율 높은 엔진 같은 또 기업들이 있는데 일반 기자재 들고 가시는 분들은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들고 있느냐 어디 가격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분화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는 사실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선방산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작년 초 이제 조선 랠리 출발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그걸 감안해도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와야 또 건강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온 조정이 좀 합당하기도 하고 대응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걸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채로운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네. 이제 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갖고 있을 것도 아닌 종목별로 그리고 내가 그 좋은 종목 어떤 타이밍에서 샀는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선하다. 다채로운 전략. 다채로운 전략. 그러니까 네. 상황에 맞춰서 나의 상황에 맞네. 맞춰서 해야 되는 네. 거고 더 밀리면 오히려 또 이런 섹터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크로적인 그래요?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예. 저희 고고식님께서 역시 조방에 빠져야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행복해지는 시장이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또 맞는 해주셨네요. 말씀. 네, 그렇습니다. 태조 이방은 많이 묵었다 아이가. 저희 스팅스타님께서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태조 이방원. 만족하시면 네. 안 돼요.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태조 이방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시야토님의 폴라리스 AI 봐드릴까요? 네, 요게 매수가 3,300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폴라리스 이게 오랜만에 저희 진단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강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지금. 네, 오늘 굉장히 강한데 조금 아쉽다, 요것도. 윗꼬리가 그렇죠. 왜 이렇게 달려요? 네. 뭔가 단기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양봉이 불안한 거거든요. 또 시세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렇죠.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니까. 하긴 뭐 네. 그 전에 보니까 시세가 거의 이제 메말라 붙어 있다가 네. 가끔 들어올 때마다 팡 치는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특징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팡 쳤을 때가 4,200원대네요. 신고가가. 네, 그 전 직전 고점은 3,700원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양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께서는요? 일단 폴라리스 그룹이 지금 재료가 좀 붙었죠. 엔비디아 커넥트의 이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형태인데 저는 이 종목한테 이제 폴라리스 AI 입장에서는 괜찮은 모멘텀 붙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지금 AI주들 보면 오늘도 랠리 나오죠. 엑스페릭스도 지금 상담 드리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장세가 이제 두 개로 갈려요. 뭐로 갈리냐? 이제 조선, 방산, 원전, LNG처럼 산업재 하나의 묶음이 있고 또 하나는 화장품, 피부 미용, 임의 소비재로 포함할 수 있는 피부 미용 바이오라든지 또 엔터주 같이 소비재들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라인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중소형 테마입니다. 이 세 개가 계속 돌고 있어요. 여기에 중소형 테마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 테마주라든지 또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AI주들. 네, 특히나 이제 국내 AI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제대로 찍히는 애는 사실 거의 없죠. 이제 모멘텀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태반인데 폴라리스 AI는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다음 말씀 어떤 거 드릴지 아시겠죠? 이거는 막 길게 끌고 가는 형태로는 보시면 불리해요. 그래서 평단이 좀 높기 때문에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좀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근데 수익 극대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AI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묶음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세 개의 묶음이지 그 안에 섹터로 나누게 되면은 거의 한 15개 정도 섹터가 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올라갈 때 제대로 팔지 못하면 순환에서 밀려나는 타이밍엔 조정이 막 10%, 15%, 20%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차시에 잘 매도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극대화를 하시더라도 최종 목표가를 한 3,500원 정도 라인으로 두시는 게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큰 종목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3,500원이라는 소리는 이제 평단 오면은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좀 정리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시거나 극대화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욕심을 좀 줄이시고 내가 좀 위에서 아무래도 좀 비싸게 샀으니까
대응을 잘하자는 형태로 구분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폴라리스 AI 팔고 다른 종목 보셔도 지금 수익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만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히야토님께서 폴라리스 AI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너무 욕심만 안 낸다면 뭐 잘 헤어졌다가 또 네. 다른 쪽으로 수익 내고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3,500원이면은 거의 매수가와 네. 큰 차이 없는 가격대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략 방향 잡아주세요. 네. 저희 반테라스님,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 전문가님 친절한 상담 덕분에 잘 참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네. 뭘 참으실까? 뭘 팔지 말라고 하셨나? 왜냐면 이제 불안했던 게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인지 말은 못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덕분에 좀 들으신 거죠. 약간 이제 하나 얻으셔가지고 좀 더 가도 되겠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 정책 분야 순위 중에서 10위부터 7위 사이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여기 안 나온 거. 안 나온 네, 것들 네. 중에서는 네. 8위가 AI, 로봇, 바이오 이런 거예요. 이 신기술을 육성해야 된다가 25%로 8위예요. 이거는 근데 대선 주자들이 공약 이미 많이 내놓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더 이제 우선순위로 보면 좀 더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쪽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아마 귀담아 듣겠죠. 대선 그렇겠죠. 주자들이. 그래서 네. 가장 자기 표에 좀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 포트 성적 올려주는 게 최고죠. 저희 투자자분들은. 그럼 이거 1위부터 5위는 다르게 해야 돼요. 1위가 네. 포트폴리오 수익 내게 해주세요. 90% 이런 거 아닐까? 오늘 밤 미국이 배신만 하지 말기를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뭐 미국도 도와줘야 되고 대선 주자들도 도와줘야 되고 포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노력과 판단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옆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하나 더 갈 텐데요. 네. 하일정님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갑니다. 에이징랜드 가는데요. 네.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2,000원이면 오늘 뭐 거의 매수가 근처세요. 최근 매수하셨나? 그러니까 예. 한번 뭐 시세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옆으로 이렇게 좀 갈 때 눌림목인가 이러고 이제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10%를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에이직 랜드 관련해서 근데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걸 이제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짧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올렸네요. 예. 자, 전문가님 에이직 랜드입니다. 이제 한번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할 때 좀 사신 것 같은데요. 이걸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유리하실까요?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에이징랜드는 반도체 안에서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섹터든지 실적 베이스로 해서 기대감을 제일 많이 받는 대장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계열로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같이 가는 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적 기대감 받는 애들이 먼저 붙어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 CS 같은 애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랠리를 펼칠 때 그 밑에서 테마색이 좀 진한 애들이 붙어갑니다. 반도체로 치면은 설계 단위 종목이라든지 디자인하우스 같은 종목들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대표적인 게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레파토리만 보더라도 되게 후순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반도체 올라가는 걸 좀 기다려야 되는 영역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CXL이라든지 뭐 소캠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키워드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럴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좀 두셔야겠죠.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가격대를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반도체 중에 뭐 투자할래요 하면 사실 에이징랜드를 먼저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반도체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들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주들이 저 바닥까지 밀렸다가 갑자기 쏘잖아요. 이 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출해서 이미 데이터상에서 먼저 돌려세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아요. 지금 판가 보면은 레거시 쪽 디램이나 낸드 판가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 추가로 보면은 생산량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올해 초부터 해서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다만 주가만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면은 반도체주들이 이제 올라갈 시기가 거의 다 왔다고도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이 좀 담아야 되는 시기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에이징랜드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 색깔이 좀 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이에요. 얘네들을 뭐 미리 사가지고 앞으로 엄청 퍼포먼스 길게 봐야지로 보면은 전략이 잘 안 먹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거 사실 본전에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편입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최소한 비중이라도 좀 줄이고,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일단 지금까지 실적이 아예 꺾이지 않았던 HBM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레거시 쪽으로 보면은 소재 종목들이 좀 먼저 올라가는 경향도가 강합니다. 그런 종목 쪽으로 좀 눈을 돌려두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실 볼 종목은 아니고 금방 또 제자리 올라올 건데 비중을 좀 나누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의견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에이징랜드의 태생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후순위다. 그러니까 먼저 안 움직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징랜드가 10%이지만 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내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비중도 좀 늘려가게 되면서 조금 더 시차를 내가 좀 견딜 수 있게 좀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요 답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저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원래 누르면 맨날 없어져요, 이게. 이상하네. 아, 그 얘기하는 순간에 눌렀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거나 눌러요. 제가 볼게요. 이거 왜 자꾸 없어지죠? 자, 어쨌든 간 네. 제가 아까 내가 기대할 사람한테 기대해야지, 진짜. 한 아예 10분 기다려봐요. 전쯤에 제가 네. 봤었을 때는 그랬었어요. 외교하고 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가 거의 압도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강한 거였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78% 정도신 것 같아요. 압도적이네요. 네네.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으시다? 후회 그럼요. 안 하죠? 후회 안 해요. 왜냐면 그래? 전 그래서 네. 수경 앵커를 여태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경 앵커한테 인정하는지 내가 또 뭐 이렇게 쓸모없는 기대를 해버렸으면 얘가 잘해줄 거야. 뭐 이런 생각 해버리면 또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는 겁니다. 아, 그런가? 좋습니다.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큰 기대 너한테 안 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무렇게 해놔도 편한 거야, 나는. 좋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고 얘기할 걸. 네, 보내드릴 거면 진짜 보내드리지. 뭔가 네. 또 얘기 더 가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네. 5위가 청년 일자리 정책. 자, 그럼 이제 4위 한번 네, 들어가 열어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4위 보여주세요. 사회도 공정사회 및 사법개혁. 요거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딱딱해지죠, 또. 공정사회 및 사법개혁. 그렇죠. 요즘 뭐 MZ세대도 그렇고. 네. 대부분이 중요한 게 공평한, 공정함.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한테 뭔가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약간 좀 싫어하는 게 좀 높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반영된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세대마다 이 답변 차이가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위는 그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야, 건행님의 멘트가 파장이 있네. 뭔 파장이 있어요? 저한테 기대세요, 이건행님. 아이임열님께서 네, 이렇게 어깨를 내어주시겠다고. 여러분이 네. 저한테 기대셔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네. 기대면 네. 여러분 힘듭니다. 기울어요. 이사라님께서는 제 덕분에 네. 건행커님이 득도하신 것 같다고. 그럼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죠. 뭔 소리야, 이게. 네. 스스로 이렇게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득도하게끔 내가 몸에 사리를 나오게 만들었다. 사리가 안 나오죠. 사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 좋으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래 우리 수경이 거는 왜 이렇게 진심이 좋다. 전혀 안 느껴지면서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아니 그렇지 하는 않아요. 것 같지? 아니에요? 아직 좀 더 깨우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복도 나가서 맞짱 뜨고 오라는데 일단 방송 끝나고 조금 더 네. 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네. 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물망에 막 오르고 주식에도 좀 반영이 되고 막 그럽니다. 많이 반영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중에서 자, 5위, 4위까지 나왔어요, 전문가님. 보니까 1위는 당연히 무슨 경제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 3, 4를 사실을 찾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잡아주신다면 어떨까요? 1위가
아마 애교하고 그 경제 활성화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국정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 통상 압력이 지금 거세진 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외교 및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자리 그런 문제니까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애교하고 경제 활성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들은 무조건 이것이네요. 네, 그럼요. 묻지도 마라. 무조건 그럼요. 이거다. 네. 그러니까 찐들이세요. 어떤 걸 보셔도 다 주식적인 그러네. 관점에서 딱 바라보셔야 또 저런 능력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 이제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얼른 올려주시고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많은 분들 네, 함께 인사 나눠주셨는데 지연 해피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오스코텍. 이 문제, 네. 이 종목 진짜 네.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침에도 모닝쇼 때 나왔었는데 개별적인 네. 악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오스코텍이 29,596원. 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셨는데. 7%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25,000원대가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있죠. 보면은 뭐 한 2주째 음봉이 계속 나와요. 왜 이럴까요? 악재가 뭐예요?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꼼수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회사를 이끄는데 네. 그런 식의 꼼수를 몇 번 부린 걸 보여주게 되면서 그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실망스럽고 걱정되고 하시죠. 신뢰가 깨져서 문제인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봐야죠. 좋을까요? 지금 손실권이신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스트레스도 다르시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실권에서 나오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건지 오스코텍에 대한 의견 나눠주세요. 네, 이 종목은 빠져나오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 우리가 오스코텍 그러면은 뭐 치주염 쪽 있잖아요. 그다음 골다공증 이런데, 그다음 관절염 쪽에 신약을 그런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업종 전혀 상관없습니다. 업종 상관없이 기업이 1년 정도 또는 뭐 2년 정도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이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손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 3년, 4년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면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3년, 4년 정도, 3년 정도가 만약에 적자를 보면요. 딱 4년치 정도 접어들면은 흑자가 나와줘야 돼요. 보세요. 오스코텍은 여러분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보세요. 2021년도, 22년도, 23년, 24년이죠. 적자 보세요. 적자가 281억, 286억, 327억, 그 다음 27억이죠.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적자 보니까 단기순 손실이 나오겠죠. 맨 아래 보시면 단기순 손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맨 아래 보시면은 제가 현금 오름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오름표 보세요. 2021년도 마이너스, 2022년도 마이너스, 2023년 마이너스, 지난해 마이너스죠. 그러면 사실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제약바이오들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많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4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의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한 신약을 개발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모르겠으나
오스코텍 가지고 여러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죠. 예, 76억의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도 마음이 드는 게 없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요 BS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왜 단기 사채가 없다가 왜 지난해 단기 사채가 76억이 나와 있죠? 왜 76억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볼까요? 매년 있죠. 매년 연구개발비가 227억, 223억, 249억, 214억, 249억. 여러분 이게요. 연구개발비예요.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기업은요. 돈이 모자라게 되면 반드시 손을 벌립니다. 그 손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든지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겠죠. 그리고 인건비 보세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인건비가 최근에 보니까 인건비가요. 매년 32억, 33억, 46억, 60억.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인건비가 약 한 270억씩 매년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거기에다가 관리비가 들어가죠. 관리비 보세요. 관리비가 25억, 32억, 42억, 50억.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이걸 심층 있게 분석하려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이 29,5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세요. 손실 보지 않고 29,000원대에서 매수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시면요. 이거 HD 현대미포라는 종목이 있었죠. 한번 보세요. 주가가요. 여기서 주가가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이 14만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10만원이 무너졌어요. 엄청난 손실이 나왔죠. 보세요. 여기가 14만원대였어요. 14만원대 종목이 99,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빠져도 신경 쓰지 마라. 믿을 수 있는 백이 있는 거죠. 그죠? 실적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업의 실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실적이 보세요. 실적이 딱 수반되잖아요. 이런 주식은 주가 보세요. 딱 다시 회복이 나오죠. 빠르게 회복을 하잖아요. 요 고점 돌파가 나와버리죠. 요 고점 돌파가 나오잖아요. 실적을 믿고 가는 거죠. 실적을 믿고. 실적이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오스코텍 이 종목은요. 매수를 잘못하신 겁니다.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데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얼마에서 하락을 했습니까? 33,000원대 주가가 25,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지면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이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시라고요.
그러면 29,000원 정도 뭐 손실 뭐 보지 않고 요 정도 매수 가격에서 매도가 가능하니까 기본에 제가 충실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예,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곧 있으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희 교장쌤이 뭐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포장 예. 조언도 많이 해주셨네요. 아, 예. 이게 절대 이번 기술적 반등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매수가 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본에 충실한 이런 진단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드릴게요. 네, 별달해님의. 먼저 가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밀린 줄 몰랐어요. 우진엔텍입니다. 지금 우진엔텍이 4%대 상승세를 타고는 있습니다. 매수가가 네. 되게 낮으세요. 19,000원. 네. 잘 사신 거 아닐까요? 19,000원에 잘 사셨고 10%라서. 근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확 한번 떨어졌다가 네, 회복하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체코 때문에 체코 얘기 나오고 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근데 이 종목 길게 보면은 되게 낙폭이 깊어요. 네. 64% 가격 조정 나왔어요. 아휴, 그럼 이제 올라갈 때도 체코가 아니더라도 좀 한 번쯤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원전주가 움직일 때도 강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고 계시면서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거는 싸게 사셨다. 네, 그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19,000원을 잡으셨는데 크게 손실권이 아니셔가지고 뭐 이렇게 수평 이동도 하거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진엔텍에 대한 조언 어떻게 주시겠어요? 한 10%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기업이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 하지만 보통 이게 정밀 장비 쪽이거든. 우리가 개척 기어 설비 쪽이니까 꼭 여러분 이게 꼭 그 원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플랜트 쪽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니까 그죠? 그리고 종목 자체가 아주 스몰한 종목이죠. 그러면서도 이 기업은요,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이 알짜배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보면은 최근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 제가 그 연결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볼까요?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일정하죠. 그죠? 50억, 57억, 59억, 53억. 기업은 일정한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정한 거기가 50억대에서 최근에 계속 50억에서 60억 사이에서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요 재무구조 보시면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예 없죠. 부채가. 그죠? 부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무차입 경영하고 있잖아요. 아예 부채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보면은 현금 흐름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죠? 보세요. 43억, 62억, 76억, 80억. 그러니까, 재무구조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알짜배기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수도 많지 않아요. 이 종목의 지금 최대 주주가 45%의 지분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수도 있잖아요. 9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될 수 있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이런 종목은 알짜배기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뭐 1,600억 정도 되니까 이런 종목은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제조업은 있죠. 제조업. 요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보통 10%가 넘어가면은요 우량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 10%가 넘어가면요, 쉽게 말하면 ROE가 여러분들 한 10%가 넘어가면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지엔텍이라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재 ROE가 한 13배, 13%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ROE가 13% 가까이 되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죠.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한번 주가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오늘 지금 한 4% 정도 앞전 고점
지금 돌파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잘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하세요. 39,900원이네요. 요거 39,900원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전 KPS나 그죠? 또는 한전 기술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고점 39,900원 돌파는 여부를 잘 보세요. 돌파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요,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이걸 중심을 놓고 보세요. 하나의 중심을 놓고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놓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고점을 돌파하면 더 가져가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26,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요 앞전 요 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종목은 요거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 이 종목도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17,930원이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2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2만 원대 이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9,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2만 원대 오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기업 자체는요 소행주지만 알짜배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다, 너무 든든하시겠다. 보니까 네.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네. 이사랑님께서 신규 매수로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떠냐고 그러는데 괜찮은 종목이니까 들어가도 되나요, 전문가님? 신규 매수. 이 종목은 오히려 무너질 때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3일 입뱅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네. 16,900원 정도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는 내려오면요 16,9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 17,0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오히려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예. 17,000원 정도 내려오면 신규 매수하시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아싸! 빠지면 이러고 들어가시면 되네. 그러네요. 네, 아주 네. 명쾌하게 어디에 들어가셔라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진 엔텍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오늘 계속해서 이 종목 순위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4위까지 4위까지 나왔죠? 공개됐고 3위 갈까요? 네,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차기 대통령이 우선해야 될 정책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 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제가 지금 종목 진단 하다가 이렇게 네. 그 SDS 뉴스가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런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금수저 아니면은 서울에 집 못 산다. 소형도 외곽인데 10억 다 이상 간다고 하면서 뉴스가 딱 떴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방은 막 미분양 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퍼져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저부터도 내려가라고 하면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하면 네. 그럼 돈 어떻게 벌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신에 이제 내려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답니다. 같은 돈 가지고도. 훨씬 넓은 평수, 그 다음에 그 여윳돈으로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즐기고, 그러신 분들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근데 그런 얘기 맨날 했었어요. 나가봐라 한번. 못 돌아온다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는 약간 말이에요. 메인스트림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또 들어오기가 힘들 거야. 이래저래 얘기했어요. 참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일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생긴다면 해결만 되면. 저는 네. 지방에서 살기 편해요. 어. 오히려 그게 더 여유롭게 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죠. 저는 강원도 좋아해요. 강원도? 강원도에서는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에서 저 필요하지 않을까? 방송국에서 필요 없겠죠? 그건 모르고. 어디 가야 되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어느 지역이든 좋은데 공기가 깨끗한 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요. 아토피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려가시죠, 많이.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 없는 깨끗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요 2시가 벌써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요. 거의 이제 1시 30분, 한 40분 넘게 이후에 이제 시장을 다시 보는 겁니다. 네. 자, 어떠한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더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에는 엑스페릭스가 들어와 있고요. 사이버 보안 공약과 함께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지만 관심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는 약간은 풀린 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25%의 뚜렷한 움직임은 이어지면서 5,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인 2위에는 우듬지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한마디에 반응을 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또 농업과 농촌을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 식량 안보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우듬지팜도 2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와 보면 4위에는 크라우드웍스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협약과 관련해서 또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5,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7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종목 상담에서도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중심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29,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지역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는 유라클이 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 또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9%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5,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위에는 한미반도체 순위권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을 사이에 두고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이 곧 특허 침해 건으로 법정에서 마주하는데요. 지난달에 한미반도체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다소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5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에 나서면서 오늘 장에는 또 8만 원 선으로 앞자리수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7% 안팎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만 3천 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이후에는 또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13위에 들어와 있는 형지 INC,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3,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2,800원 선 수준에서 고점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장에도 그 부근인 현재는 2,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5위에는 IST가 또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뚜렷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0,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현대로템도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에 또 방산주는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도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요. 현대로템은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10% 넘는 또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을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11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또 DSC 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순위에 들어왔습니다. 20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필요요사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정치 테마주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7,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1시간 간격의 순위권에는 정말 정치 테마주가 빼곡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질문으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AI가 정말 정책익 중에서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주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빅트렌드이자 정책 테마주의 핵심인 것 같은 AI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최근에도 이제 저 정책 관련해서 AI 하면 이제 퓨리오사 AI 해가지고 제일 먼저 기억이 나죠. 네, 거기 네. 한번 가셔가지고 얘기 한번 하시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난리가 한번 나선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효과가 꽤 오래 갔고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4x4가 거래대금 11위입니다. 양시장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관심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I가 잠깐 뭐 이렇게 눌릴 수는 있어도 그게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정책적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엑스페릭스가 오늘 상한가 갔었군요. 와, 대단하다. 그랬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으로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AI입니다.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날개를 다는 건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지금 그전에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에 정책을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제가 그게 그 대선 10대 제가 공약을 제가 보니까 AI 그다음은 2차 전지, AI 반도체, 뭐 사이버 보안 이래 이제 10대 그런 신기술을 보니까 이제 제시했더라고요. 이게 전폭적으로 이제 규제도 풀고 그다음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AI 그러면은 여러분들 과연 AI로 기업의 실질적인 그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저는 AI 쪽에서 저는 강자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 같은 종목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주식 보세요. 이런 대형주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수행주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4x4 우리가 4x4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 그죠? 여기 보면은 나우 아이비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은 엑스페릭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거기가 지금 AI로 움직이는 그 소행주들 있잖아요. 거기가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소행주로 움직이는 종목은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엑스페릭스라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보세요. 지난해하고 올해하면 요 기업의 내용을 보시라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서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죠. 아마 대주주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아마 그 자사주라든 또는 뭐 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5월 12일이잖아요.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후보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TV 토론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주가는 초절정이 아마 이룰 거예요. 그러면 이거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저는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AI뿐만 아니라 지금 공약에서 지금 주가가 뛰었던 종목군들 거의가 제자리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AI는 아니지만 정책주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정책주라고 하면요. 세종시 이전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계룡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는 받을 수는 있어요. 계룡건설 같은 종목군들. 좀 구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AI가 되었던 어떤 공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되면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워낙 지금 공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정책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AI. 그쵸? 맞습니다. 네. 왜요? 아이고. 나 채팅창 웃겨가지고. 채팅창이 왜요? 예. 너무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오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좋게 네. 얘기해 주시거나 권앵커님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 뭐 순수하다 또 뭐 있었죠? 네, 못 읽겠다 해보세요. 순수하다. 뭐 하여튼 뭐 네, 그렇게 순수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너무 바른 생활이라 좀 까칠할 것 같다. 네. 근데 까칠하죠. 두 개 중에 뭐가 진실일까요? 그 저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우선은 그 네. 두 개 다 뭘 네. 하나를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순수도 갖고 있다고? 순수하죠. 진짜? 이게 때 묻은 방송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죠? 저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는 또 까칠한 게 우리 김수현이가 알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주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까칠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편을 하잖아요. 저희가 좀 있으면 합니다. 토마토가. 근데 하죠. 저희가 곧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그 전에 서로 한번 오픈 특집 하는 거 어때요? 얘는 이런 애다. 이런 오픈 특집 한번 해야 되는 거 그럼 같아요. 그런 말을 해서 우리 둘한테 무슨 득이 됩니까? 아니 그냥 실체를 밝히는 뭐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 뭐 어때?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용히 살고 그러니까 싶은데. 저에 대해서도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예, 다음 종목을 보자고. 안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예. 네, 알겠어요. 아주 좋은 커트였습니다. 예. 네. 자, 모카 골드 마일드. 제가 애정하는 커피입니다. 모닝쇼에 꼭 필요한 동행하는. 그렇죠. 네, 아침마다 맞아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커피.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시기 전에 매수 문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매수 문의. 자,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시세 좀 볼까요? 지금 27만 3천 원 나옵니다. 이 종목이 올해 화려했죠. 네, 화려했습니다. 42만 원 걷었던 그렇죠.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멀리서 보니까 초반에 화려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은 조금 뭐 하락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뭐 AI하고도 다 엮여 있는 것이고. 그러게 네, 앞서 네. 그것도 연결이 있네요.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기에도 근거할 수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대장주가 나옵니다. 이거 사도 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종목은 아마 매수를 하시려면은 최소한 1년이나 2년, 3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2026년 5월 11일 정도 1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국내에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레인보우의 시가 종액이 지금 5조잖아요. 지금 시가 지금 5조 2천억이에요.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레인보우를 믿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을 보고 매매하는 거니까요. 그죠? 삼성그룹이라는 것을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레인보우가 시총이 5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분을 가지지 않으면 5조가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밸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을 제가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여러분들 그 한 3년 동안에 여러분들 매출액은 좀 늘어나고 있죠. 고가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이 2021년도부터 매출액을 보면요. 매출액 보세요. 90억이죠. 136억, 151억, 193억. 매출액이 늘어나긴 늘어나죠. 그죠?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은 지금 보시면은 영업 손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최소한 성장이 있잖아요. 내년 정도. 앞으로 연성장이 있죠. 최소한 20%나 30% 정도 성장성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숫자로 좀 찍혀줘야 됩니다. 이게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니까요. 워낙 밸류가 높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근에 저점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23만 6천 원이에요. 여기가. 요 가격대가 23만 6천 원이에요. 요 가까이 오거나 요 가까이 26만 3천 원.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여기에서는 매수가 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거죠.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거죠.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리바운딩 나올 때 가격대가 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는 26만 3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가 가능한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3만 6천 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3만 6천 원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에는 매수가 가능해요. 현재 지금 주가가 얼마나 27만 3천 원이니까요. 기다리세요. 저는 기다리면 이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고 봐요. 여기에서는 매수가 가능해요. 요 자리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밸류가 높기 때문에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23만 6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요. 20만 원 가까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가격을 보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좀 말씀해 드렸으니까 네. 잘 보고 계셨다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 2위 남아있는데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김근우 전문가님, 금산 교장 선생님 두 분 다 외교하고 이거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네. 요거네. 그게 아니에요. 1%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거의 뭐 1위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직업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개입이 돼서 요거를 선택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게 고민이긴 하네요. 저출산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0%대인데 영광의 1위는 생활물가 안정입니다. 그게 제일 급하지 뭐. 그게 네. 54%이고 남녀 모두 다 중요한 정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세대별로도 관통하는 그렇죠. 네, 그런 네,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잠깐 볼까요? 시장이 오늘 조금 계속 똑같네. 네, 정책주 움직이고 지수도 그대로고. 그러게요. 네, 여기서 멈춤인데 이럴 때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잘 담을 수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잘 나눠서 시장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함께 하시면서 힌트 많이 얻어 가시면 됩니다. 토마토 증권도 채널 고정. 좋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도 대응 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